28 독립선언과 3.1 혁명. 자, 이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는 마음가짐과 기초적인 상식을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리아넥스는 대한민국 국민과 구독자님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눈치를 보는 그 순간 나의 말들은 소위 건방지게 말하면 진실과 멀어지게 됩니다. 28 독립선언. 28 독립선언은 우리의 근대 역사가 어떻게 조작되어졌는지, 또한 그 조작 세력은 누구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백과의 내용을 살펴보고 28 독립선언의 무대라고 하는 이 동경에 대해 경천 동지할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요. 28 독립선언은 3.1 운동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독립선언 운동으로 도쿄 유학생들에 의해 일제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일어난 민족해방 운동이었다. 역사적 배경. 도쿄 유학생들에 의한 28 독립선언을 직접 자극하고 촉발시킨 계기는 당시 재미동포들의 동향이었다. 1919년 1월 18일부터 열리는 파리 강화회의에 재미한국인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이 미국 윌슨 대통령이 선언한 민족 차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1918년 12월 한국 대표로 파견되었다는 사실이 영국인 고베이에 경영하는 신문의 보도를 통해 일본 유학생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보도를 접한 제1유학생들 가운데에서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반대하고 민족 자결을 요구하는 의사를 파리 강화회의에 반영시키기 위한 거족적인 민족 독립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배등했다. 이에 일본 유학생을 총괄하던 도쿄조선 유학생 하구에는 1918년 12월 29일 메이지 회관에서 망년회를 통해, 그리고 1919년 1월 6일에는 도쿄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웅변대회를 통해 이러한 여론을 가시화시켜 나갔다. 특히 웅변대회에서 연사로 나선 이들은 현하의 정세는 우리 조선 민족의 독립운동에 가장 적당한 시기이며 해동포들도 이미 각각 실행운동에 착수하고 있다. 우리도 마땅히 구체적인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웅변대회에서 독립운동의 방법을 둘러싸고 급진론과 신중론으로 나누어져 토론이 전개되었으나 실천 방법은 임시실행위원을 선출하여 이름하기로 결정했다. 상계 인물 등의 임시실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전영택이 병으로 사임하고 이광수, 김철수가 보충되어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었다. 독립선언서 결의문 및 일본 국회에 보내 민족대회 소집 청원서는 이광수가 기초했으며, 송계백이 국내로 들어와 한글 활자와 인쇄기 및 운동자금을 구하고 최린, 현상은, 최능산 등과 만나 제1유학생의 고사에 호응하여 국내에서도 걸기할 것을 요청했다. 송계백으로부터 일본 유학생들의 고사 계획을 들은 종로식은 전답을 팔아 도쿄에서의 운동자금으로 희사했다. 그리고 상하이에 망명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과 연계를 맺고 28 독립선언의 취지를 전 세계에 전전하기 위해 이광수를 상하이로 파견했다. 이광수는 2월 5일 영국, 미국, 프랑스의 영문으로 된 독립선언을 타전하고 도쿄에서의 28 독립선언과 보조를 맞추어 2월 8일 차이나 프레스, 노스차이나 데일리뉴스의 독립선언서의 게재를 부탁해 9일과 10일에 각각 게재되었다. 장덕수는 상하이, 용원영은 미국으로부터 도쿄에 잠입하여 중국과 미국에 있는 동포들의 동향을 설명하고 본국과 해외 동포들이 일치해서 도쿄에서의 독립선언에 호응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경과 1919년 2월 8일 오전 10시경 임시실행위원들은 독립선언서와 결의문, 민족대회 소집 청원서를 각국 대사관 및 공사관과 일본 국회의원, 조선 총독부, 그리고 도쿄 및 각지의 신문사와 잡지사, 학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하구와 임원 선거를 명목으로 유학생대회를 개최했다. 도쿄 유학생의 거의 전부를 망라한 600여 명이 참가했다. 회장 백남기가 개최를 선언한 다음 재판응의 사회로 대회 명칭을 조선독립청년단 대회로 바꾸고 비등해진 분위기 속에서 역사적인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다. 회순에 따라 백관수가 독립선언문, 김도연이 결의문을 낭독하자 장례는 독립만세로 가득 찼다. 이날의 독립선언 회의에서 유학생들은 독립실행 방법을 토의하려 했으나 4시간 다 경찰서 등의 강제 해산을 명령하여 27명이 체포되었다. 체포된 27명 중 임시실행위원 10명은 출판법 제27조 위반으로 2월 10일 도쿄지방재판소 검사국에 송치되고 나머지는 석방되었다. 28 독립선언 후 지도부가 검속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여 일본 국회에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 2월 12일
100명의 유학생들이 히비아 공원에 모여 이달을 회장으로 독립선언서를 다시 발표하려 했으나 이달 등 13명이 붙잡혀 해산되고 말았다. 자, 이것이 백과사전의 내용입니다. 28 독립선언이 현재까지 크게 조명받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들의 역사에 아예 관심이 없었던가, 아니면 일본 제국의 수도인 동경에서, 그리고 현재 일본이 거부하고 있는 종교인 기독교인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개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고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 자폐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기독교를 신봉합니다. 만약 현 동경에 조선 기독교 회관이 있었다면 그 조선 기독교 회관의 소유주는 분명 조선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선은 일제에 의해 나라가 없어진 국가입니다. 그런데 일제의 중심 동경에서 그 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조선 기독교 회관의 건물주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조선 기독교 회관의 건물주는 분명 외인이 아닌 조선인이어야 됩니다. 이 건물의 건물주가 외인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중의 코미디가 됩니다. 일제 강점기 현 일본의 열도에서 국권을 빼앗긴 국가 조선이 과연 조선 기독교 회관이라는 조선의 국명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일제가 장악하고 있었던 모든 통신기관, 즉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해서 과연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1919년 2월 8일에 열도에서의 28 독립선언 후 반도의 전국에서 3.1 운동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김마리아라는 불세출의 슈퍼맨이 나타나 이 20일 만에 동경에서 반도로 이동해서 전국 각 지역에 사발통문을 돌려 3.1 운동을 주최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우정국과 관공서는 일제의 세력들입니다. 즉 어느 누구도 3.1 운동을 위한 전보등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도보 또는 말을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과연 이 20일 만에 현 열도의 동경에서 반도로 이동해서 3.1 운동을 물리적으로 주최했다고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으면 얘기 바랍니다. 시대는 1919년입니다. 만약 할 수 있으면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소세 동점의 아편 전쟁 이후 서학은 외세를 끌어들이는 역할에 충실했고 국권 찬탈에 의한 신의 혁명의 시기까지 단 한 차례도 봉기하지 않았던 집단이 왜 벼랑간 28 독립선언의 무대가 기독교인 기독교회관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가에 대한 엄청난 의구심입니다. 역사 조작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열도에 기독교회관이 있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 이름이 조선 기독교회관인 것도 가히 신비스럽습니다. 1919년은 2020년의 SNS 인터넷 시대가 아닙니다. 1919년 28 독립선언이 발표된 20일 이후 동년의 3월 1일에 반도에서 전국적인 독립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28 독립선언의 내용이 외국의 신문에 급속도로 발표되는 조작상을 누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요? 그곳 동경은 일제의 심장인데 그곳에서 외국 신문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고요? 역사는 소설이 아닙니다. 28 독립선언을 이끈 주동 세력과 3.1 혁명의 주동 세력은 분명히 어떠한 관계하에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28 독립선언의 핵심은 키워드는 단연코 동경입니다. 28 독립선언의 무대가 동경인데 이에 대한 여파로 3월 1일 반도에서는 전국적인 봉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동경이란 이 문제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열도와 반도의 그 거리상의 차이를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1919년 현 열도의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이 이루어지고 1919년 3.1 운동이 반도의 전 국토에서 발생했다는 이야기 자체가 도무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믿을 수 없었지만 일반 국민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러한 조작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보인가 아니면 국민들이 바보인가요? 1919년의 시대적인 상황과 2020년의 시대적인 상황을 동일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동경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신중 동국 여지스남 경상도 경주의 군명을 동경이라고 합니다. 동경은 동쪽의 서울이 아니라 고유 명사인 경도인 서울의 동부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역사 속 경주가 경도인 서울의 동부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의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28 독립선언은 현재의 열도인 동경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강토인 신식의 진해무대 천황님이 계셨던 동경의 경주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래서 그해 3월 1일 전국적인 봉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조선 기독교 회관은 현 자펜의 동경이 아닌 조선에 있어야 그 조선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마리아. 28 독립선언과 관련되어 아주 이상한 행적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역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동경에서의 28 독립선언 이후 선언서를 몰래 가지고 국내로 들여와 각지를 돌며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고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현 기독교에서 선전하고 있는 사람이 김마리아라는 사람으로, 그분의 행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무엇인가 크게 이상합니다. 김마리아. 본가는 광산, 아버지는 윤방, 어머니는 김몽원이며 김규식의 처제이다. 그리스도교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가 세운 소래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1910년 정신여학교를 졸업했다. 그 뒤 광주 수피아 여학교와 모교에서 교사를 지냈다. 1914년 일본 히로시마의 긴조 여학교와 히로시마 여학교에서 수학한 뒤 1915년 도쿄 여자학원의 예비과에 입학했다. 1918년 말경 동경 유학생 독립단에 가담했으며 1919년 28 독립운동에 참가했다. 28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귀국하여 각지를 돌아다니며 독립사상을 고취하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5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석방 후 모교에서 교폰을 잡으면서 기존의 애국부인회를 바탕으로 9월에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취재되었다. 임시정부 군자금 지원에 힘쓰는 중 11월 오연주의 배신으로 비밀조직이 탄로나 3년형 선고를 받았다. 복역 중 병보석으로 풀려나와 1921년 상하이로 망명했다. 상하이에서 상하이 애국부인회 간부 의정원 의원으로 활약하면서 남경의 진영대학에 다녔다. 김마리아가 교사로 있었던 광주와 일본에 있었던 지명 히로시마, 긴조와 상해 망명시 있었던 지명 진닝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광주.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무주 광주 해양 익주라고 합니다. 광주에 있었던 문이 광화문이며 전라도 광산의 군명 해양은 황해도 해지와 동일한 지명으로 광화문은 경도인 서울이 아닌 왕부의 중심 관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선의 전공 경복궁은 관중에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광주와 광도는 동일한 지명으로 광주의 군명 남한산은 관중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긴조 금성.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비단금자의 금성, 금산, 진해라고 합니다. 비단금자의 금도에 있었던 성이 비단금자의 금성으로 천하의 대법왕청인 천주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진닝, 금능. 경상도 금산의 군명을 금능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김포의 군명을 금능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강진의 군명을 금능, 양무, 탐진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김해의 군명을 가락가야, 금관, 금주, 금령이라고 합니다. 금능은 제후국 원나라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김마리아와 관련된 지명 중 현 자펜과 현 차이나와 관련되는 지명이 있습니까? 김마리아의 행적을 보면 신출기몰 하다못해 상상을 초월합니다. 1919년과 2024년을 구분하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3.1 혁명. 28 독립선언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역사의 몸통 자체가 조작되어 있었다는 사실로 이러한 가운데 3.1 운동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두려운 마음부터 생기게 됩니다. 도대체 소학의 정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례를 들어 이러한 종교 조작의 문제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을 간단히 요약하면 일제 침략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내며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해방 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통일민족 국가건설운동을 전개한 반외세 민족주의자이다. 1887년
11세 때 아버지가 집안에 세운 서당에서 한문과 한글을 익혔다. 15세에는 정문제의 서당에서 당시와 대학을 공부하고 과문 등을 익혔다. 1894년 동학의 평등주의에 감화되어 입도한 뒤 포덕의 힘을 기울여 동학의 접수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김구 선생님을 1903년 기독교에 입교하면서 본격적으로 계몽운동에 참여하였다고 조작했습니다. 반외세 민족주의자인 김구 선생님이 외세인 기독교에 입교했을 리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겠는데 감히 어떻게 이러한 조작을 했을까요? 1903년 이후에 그의 행적과 관련되어서는 기독교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상해 정부의 주석이었던 분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으로도 슬픈 현실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크리스트의 고려토가 서학인 기독교로, 카톨릭의 카토인 샤카토가 서학인 천주교로, 불교의 미륵보살님이 서학인 기독교의 메시아로, 무엇이 진실이라는 말일까요?